땡큐베리인데요. 역시 문어는 땡큐베리지. 아, 딱 크다. 뭐, 와, 저거, 와, 크라게. 와, 이거 뭐 대서양인가? 아따, 이게 무엇인가? 우리 땡큐베리 대박이네. 이게 무릎이다. 이게 무릎이다. 이게 바로 인터셉터인데 씨. 아따 오늘 또 뭐하러 또 뭐 이거 이게. 아, 내거 바로 찍어. 딸기야 뭐하노. 안녕하십니까, 뭐하노 농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먹고 하우스 천창 내리러 온 김에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또 뭐 하는 일 없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대략 한 2주 정도 있다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면 좀 또 편집에 도움을 주는 우리 막둥이가 잠깐 여행 갔다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하동군 옥종면은 지금 이제 서서히 화학 분화를 하기 위해서 딸기 육묘를 하시는 여러 농장주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분화를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리드할 수는 없다. 다만 분화의 가장 중요한 일정과 온도 조건이 맞추어져야만이 화분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외 일정과 온도를 통해서 화분화가 올 수 있게끔 감흥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내 질소 함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농가들은 벌써 양분 공급을 중단시킨 농가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조금씩 질소 인산가리 비율을 조절하면서 양분을 공급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식을 하려고 하는 정식일이 있을 건데, 그 정식일 역산을 해서 한 25일, 20일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비분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반드시 전제 조건은 우리가 화합분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종이 화합분화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우량묘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묘를 화합이나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조금 내 모의 세력이 좀 약하다면 좀 더 비료를 공급해서 튼튼한 모를 만든 다음에 조금 정식이를 늦추는 방향도 또 있으니까, 어떤 게 앞으로 작물을 심고 나서 나중에 수확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잘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도 육묘동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6동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곳이 제가 9월 10일 전후 한 3, 4일 정도의 정식을 맞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0일까지 비분을 공급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농장 상황, 그리고 내가 언제 정식할 건지 그런 것들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전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비분 관리도 하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게 언제 마지막 저기업을 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판단을 잘 해서 튼튼한 물을 만든 다음에 화분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무리 내가 화합이나 가뭉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건으로 체내 질소 함량을 낮추는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묘롱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서는 물에 의한 스트레스, 물을 적게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스트레스, 또 약재,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체내 질소 함량이 가뭉도를 높여주고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줘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온도가 안 맞춰주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 맡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말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은 내가 자묘를 기를 때 24구나 18구나 39구나 32구 포트가 있으면 체묘 1번 자묘부터 마지막 24구 같은 경우는 6번 6구 마지막 6번 자묘에 묘령이 최소한 차이가 안 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1번하고 마지막 꽂은뭐하고 한 40일 차이 나시는 분, 30일 차이 나시는 분들은 분화 검경을 하는 큰 목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번무는 분화가 왔어도 30일, 40일 마지막에 꽂은 무는 분화가 안 오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체묘를 말하는 거고, 또 교육할 때 교육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1번모와 마지막 모를 묘령을 최대한 좀 좁히는 거, 그리고 묘령은 되도록이면 90일에서 70일 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상태에서 검경을 하고, 검경을 할 때도 1번모, 3번모, 6번모 한 3개 정도 균일하게 분화가 왔다고 했을 때 정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또 제가 또 아끼는 동생하고 항상 분화 검사를 직접 저희 집에서 농장에서 하고, 또 기술원에 맡기고, 또 제가 다니는 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수님 실험실 찾아가서 또 분화를 검경을 해보고, 또 그 외에 작물체가 어떻게 커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저는 결정을 해서 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농장주 분들의 다 재배 기술이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모, 우리가 말하는 우량모. 일단 병이 없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기왕이면 크라운이 좀 굵어야 되고 그게 내 에너지 저장 탱크니까 크라운이 두꺼우면 좋겠고 또 묘령이 90일에서 70일 안에 들어가고 처음 묘와 마지막 묘의 묘령이 최대한 좀 좁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90일이 됐든 70일이 됐든 뿌리, 뿌리가 좋지 못하다면 그건 또 우량묘가 아닐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화분화, 마지막 화분화가 균일하게 된 묘들, 요게 이제 우량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하동군 옥종면 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날씨 기후 조건에서는 뿌리가 좋은 농가들이, 육묘 뿌리 상태가 좋은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뭐 들리는 말이나 농장 가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키웠던 모의 뿌리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정식을 하기 전에 좀 좋게 만들어서 정식 포장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맹물만 줘서 화합분화를 유도하고 화합분화가 온 상태에서 심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뿌리 쪽으로 가는 양분을 조금씩 주되 화합분화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또 관리하는 방법도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벌써 며칠 날 심네, 뭐 날짜를 미리미리 막 지금,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부분,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인력 부분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나의 모종 상태는 확인도 안 하고 분화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뭐 9월 며칠 날 심네, 그렇게 계획을 가진 농장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체를 이 모종을 키우기 한 달 전, 2달 전부터 그렇게 관리를 해왔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제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맘때면 며칠 날 심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진짜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종을 내가 언제 정식일 기준으로 심을 거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했다면 육묘 밭에서부터 준비를 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과 온도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이 분화가 오는 거고, 또 분화 온 묘를 심었을 때 초기에 한 달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해에 전체 수확량이 어느 정도는 아주 중요하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배동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소독을 한 상태에서 타공을 하고 정식하기 전에 멀칭을 안 하시는 분이든 하시는 분이든 타공 작업을 하고 스탠바이 대기를 하다가 육묘 밭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또 육묘 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뭐 선충 방제나 뭐 역병이나 시드름이나 이런 것들 물조리 한번 들어주시면 좋고, 또 응애 한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검경을 해서 분화 검사를 해서 분화가 왔을 때 정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농사를 해본 경험상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심고 나서 한 달간 어떻게 초세약보를 하느냐, 요것도 많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힘들면 하루에 한 동씩 심으시면 돼요. 뭐 5동을 인력을 대서 하루에 5동을 심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다닥은 돼, 후다닥은. 근데 나중에 손이 어떤 게 더 갈까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동씩 내가 뽑고 일꾼하고 같이 꼼꼼하게 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육묘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 자가육묘를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조금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화합분화나 이런 것들을 작물체 상황 그리고 커온 환경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정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날씨가 저녁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낮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 상태일 것 같고, 그런데도 지금 입추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지금 한 일주일 전까지는만 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뿌리 쪽으로는 조금 활력을 띠는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그래서 어떤 거 양분을 주건 뭘 해도 잎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날씨 조건상 제가 봤을 때는 비료만 잘 공급을 하고 물 관리만 잘해도 새로운 뿌리는 충분하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위에 있는 형님들이 어떤 분들이 분화유도제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런 분화유도제를 쳐서, 분화제를 쳐서 분화가 올 것 같으면 딸기 농사 쉽잖아요. 결코 그렇진 않다. 그리고 그 분화유도제라고 하는 성분이 어떤 거란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양에게 타는 비료,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산가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또 탄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용배장 본포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선충방제, 그리고 또 가장 흔한 게 내막기잖아요. 그래서 선충방제, 그리고 또 좀 불안하신 분들은 뿌리파리나 시드름, 역병 또 관주하시면 되고, 그보다 중요한 게 반드시 응애방제는 완벽하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화합분화가 되기 위한 가뭉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검경을 맡긴 다음에 분화가 오면 정식을 해서 올해 한 해 농사를 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육묘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육묘를 25만 주를 하지만 대략 한 15만 주, 6만 주를 다 또 묘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확답을 지금까지는 안 드렸는데, 이제는 묘가 특별하지 않는 한은 로스율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정리가 되고 한 2만 주 정도는 여유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리는 분들 모종 또 상태 보고 분화 될 수 있으면 검경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최소한을 다 해서 또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이지만 가령 9월 10일이라고 정식을 계획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또 작물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농사가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좀 잘 하시고, 또 육묘박 같은 경우도 재배종하고 배관이 연결돼서 또 잘 키운 모종 한순간에 또 실패, 또
소이킹 약재가 들어가서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 저도 이제 내일 모종동 한동이 있는 곳에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배관이 좀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좀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이 한순간에 인한 실수로 또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긴장은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식하고 나서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 모임을 한번 한 다음에 정식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까에 대한 또 우리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제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육묘가 한 19만 주에서 6만 주 정도 지금 늘었는데 좀 버거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재배동 한 3동을 상토로 전면 교체를 해서 거기에 한 2주 정도 우리 도와주는 인력 3명이 묶여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을 한 10분씩 또 많이 또 도움을 요청해서 또 급한 불은 껐는데, 농사라는 것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해줘야만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인력 부분, 이 부분은 적정 규모 이상의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남은 작기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묘와 자묘 간의 분리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화합분화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제가 배운 걸로는 어미묘주와 자묘 분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화합분화는 조금 앞당겨진다고 배웠고, 자묘와 자묘 간의 분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관리예요. 자묘와 자묘 간의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물 관리가 안 되면 로스율이 생기는 거고, 또 지금 시기가 아직까지는 탐저가 올 수 있는 고온, 그리고 야간에 비가 오거나 온도가 안 떨어지면 다습 조건,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묘를 자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또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또 물을 하루에 적게 줘도 컨트롤이 가능할 때 저는 최대한 자묘와 자묘 간의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정식 한 5일 전, 일주일 전에 분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되게 보면 농가들이 조금 바쁘게 움직인 농가들은 멀칭 비닐 다 씌워놓고 소독 마무리하고, 재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하기 전에 타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육묘밭에서는 육묘가 많지 않으면 마지막 적욕 끝나고 약재 방제만 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무엇을 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자묘와 자묘 간의 분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식을 뭐 9월 10일 날 할지언정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할 일이 없는 분들은 자묘와 자묘 간의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해 늦게 하면 할수록 자묘 컨트롤, 모종 컨트롤 하기가, 물 관리하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24만 주, 5만 주를 우리 인력 3명이 하기는 힘들어요. 며칠 동안 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약재 방제 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다른 농가들이 지금 다 자묘 분리를 해놓으면 또 10일, 15일 후에는 정식하기 전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인력들을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 한 5일, 정식 일주일 전, 뭐 3일 전이 됐건 그때 한 번에 맑은 날 기준으로 자묘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재 방제하고 봄밭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물 관리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빨리 분리를 하시면 되고, 그건 각자 농장 상황에 맞춰서 잘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뿌리 쪽으로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두서없이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